몸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직접 몸이 좋아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하고 어떤 운동을 접근했을까를 토대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을 토대로 내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간추려 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에게도 좀 배우고 싶어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 뭔가 나보다 뭐 한 부분이라도 더 좋은 부위가 있는 사람한테는 너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즉 전국체전 1등 하는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전에 전지훈련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대표 정도 되는 선수들의 수준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각 전국체전 1등이면 더 이상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마스터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 자기가 조금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위에 대해서 더 좋은 선수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배우고 이런 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몸 좋아지는 사람들은 태도 자체가 항상 배우는 태도가 돼 있다.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조차도 사실은 코치 감독이 있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나를 점검하고 이렇게 배운다는 거.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 보면 이제 가리키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지. 배우는 것보다 누군가 막 조언을 하고 싶고, 내가 몸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그걸로 나보다 몸 좋은 사람을 가리키려 드는데, 반대로 나보다 몸이 좋지 않지만 뭔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을 계속 찾고 그 배우는 자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생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자세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배우는 기회가 있다면 항상 배우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좀 절실히 느낀 건데, 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영양의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편식을 했었고, 좀 야채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지 않는 식습관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똑같이 해도 뭔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보디빌딩 식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은 다양한 야채, 과일, 3대 영양소, 골고루 음식을 진짜 신경 써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제서야 뭔가 몸이 정상화되는 느낌을 드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보디빌딩 선수들이 시합 때 하는 식단을 자꾸 따라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식단보다는 다이어트 식단, 즉 그 근육을 키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체중을 감소하고 최소한의 양으로 몸을 만드는 그런 식단을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정상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나볼릭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나볼릭 상태가 아니라 계속 카타볼릭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또 운동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살은 빠지긴 하는데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근육이 빠지는지 지방이 빠지는지 모르고, 결국은 3대 영양소는 물론이고 비타민, 무기질을 위해서 다양한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몸 좋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그래서 내가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보충제 중에 하나 섭취한다면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 야채가루 같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섭취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지. 그래서 특히 성장기에 그 편식을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건강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랑 어릴 때부터 계속 편식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디빌딩 식단을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는, 몸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신경이 좋다는 거. 그럼 타고나는 사람만 운동해야 되냐? 사실 이 문제가 아니지. 운동신경이 내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 운동을 하는데 등 근육에 운동신경 분포가 잘 돼 있다.
그럼 뭐냐? 성장기 때 철봉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이랑 전혀 철봉에 매달려 보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등 운동을 잘할 것이냐? 성장기 때 스케이트를 매일 스케이트랑 롤러브레이드, 자전거, 뭐 달리기 이런 걸 매일 했던 사람이랑 앉아만 있던 사람이랑 누가 더 하체 운동을 잘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타고나 보이는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해당 부위에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연 내가 그들처럼 성장기 때 그런 활동을 했느냐? 만약 안 했다면 그들이 했던 과정, 즉 운동신경 발달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좋아야 해당 부위 운동의 소화도가 높고 그걸 마스터할 수 있고 더 그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릴 때 팔굽혀펴기를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어릴 때 팔굽혀펴기 장난으로 친구들이랑 내기도 하고 군대에서 팔굽혀펴기로 휴가도 나오고 윗몸 일으키기로 체력장대 만점 받고 이렇지 못했다면 체대 입시를 거쳐가지고 다양한 움직임을 해본 사람 그러지 않았다면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즉 지금의 선수의 루틴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선수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을 어떻게 추격해서 그와 비슷한 환경을 내 몸에 적용시킬 것인가. 즉 운동신경을 어떻게 발달시켜서 지금 선수들이 하는 운동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나로 만들 것인가를 접근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배우는 자세. 즉 배우는 자세라는 것은 항상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에서 항상 무슨 단백질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를 해서 이상적인 영양 섭취, 편식하지 않는 영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위별 운동신경을 해당 부위의 운동신경들이 부족하다면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면 분명히 몸 만들기 위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문제, 분할법이나 루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문제라는 거를 파악하는 순간 분할이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내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운동하면 된다는 거를 알았으면 한다.